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 3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됐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참 어렵게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상당히 선거 결과가 그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서부터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의 그 개표 결과 자체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됐죠. 초반에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쁨을 또 안겨주고, 반대로 그 윤석열 후보는 패배한 것 같은 그 쓰라림을 주다가 서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미국 그 과거에 미국 시장 그 개표할 때처럼 그 순간순간에 만약에 그 증권 시장이 열리고 있는 중에 이러한 그 개표 결과가 서로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전개됐었으면 영업사원들이 상당히 좀 곤혹을 치루었겠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여하튼 이 초박빙 선거에서 제가 시황에서도 여러 번 그 주식시장의 그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볼 때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어느 쪽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주가가 같이 두 후보가 모두 빠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인맥주보다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관련주 쪽에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그 정책은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원전은 바로 그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설령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로 하더라도 이미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그 조기 가동,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그 정책은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맥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책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선 관련주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 관련주도 뭐 서울시장이 됐든 여러 지방선거에서도 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요. 하여튼 그 사전에 어느 후보가 확정이 되는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지 않은 한 선거 관련주는 그 막판까지 박빙으로 갈 때는 그 두 가지 종목이 다 같이 하락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인맥주는 이번에도 똑같이 그 기존의 그 비록 당선이 확정된 후보라 하더라도 시초가에서 조금 오르다가 곧바로 빠진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또 증명이 됐죠. 지금 대선 후보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경험상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인맥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덕성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일봉 고점으로는 한때 3만 원도 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고, 주가가 그 기대감 때문에 대선이 되면 대통령으로 되면 다시 반등하면서 회복하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팔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인맥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 증권 시장에서 만든 말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그 주가를 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들이 이번 대선 인맥주에서 결정이 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그 인맥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어떤 타임에 매수를 주식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지 못된 분이라든가 또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반등을 할 건지 요거에 대해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이미 선거 공약으로 거론을 했었던 그 원전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또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미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조금 조심해서 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동산이라든가 원전 이런 것들은 이제 신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단기적으로 선거 이후에 급등한 이런 패턴들을 극복하고 또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 여부는 시장에서 그때그때 특히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지속적으로 아무리 호재가 지금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더 급등을 할 건지 이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제 건설과 관련돼서는 시멘트 기자재 같은 종목들 지금 연속 이틀 정도 올라서 하여튼 여러 재료로 볼 때는 앞으로 건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미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고려시멘트 기준으로 볼 때 기존에 5,600원 정도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4,200원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철강주 중에 철근 부재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철강주들도 주가가 서서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 관련인데 원전은 이제 이미 신고리 원전이라든가 또는 지난 주말에 그동안 그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부터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 원자력 학회에서 인수위에다가 건의한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두산중공업이 지난 금요일 날 10%가 넘는 그런 강세 국면을 보여줬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지난 주말에 상한가 진입을 했고 대부분이 보면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메리트가 좀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는 쪽으로 매수세들이 강하게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만 해도 기존의 고점보다는 아직 확연하게 가격이 아직 그 점에 지난번 3만원 돌파했던 가격대까지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틈은 많다고 여겨지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유상증자 물량 8천만 주라든가 이런 걸로 다소 주식 수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이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전주는 접근할 때 장중에 10%가 넘는 그런 상승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일단 지난 주말 같은 경우 원전 재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종가 무렵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 주가가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쪽 서전기념이라든가 우진, 그 다음에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는 이런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제 안철수 그 여권 그 단일화를 막판에 대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강력하게 신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안철수 관련으로 거론이 됐던 이런 종목들이요. 물론 이제 안랩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랩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장중에 24%가 넘는 그런 급등에서 종가 무렵 17%로 상당 부분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관련주에서 항상 단골로 떠오르는 종목이 써니전자라는 종목이죠. 써니전자도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이런 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6천원대까지 상승했다가 후보의 그 뭐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단일화 과정에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국면들은 보여주기는 했는데 여전히 현재 가격대가 기존의 고점보다는 상승 룸이 많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중저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4천만 주가 거래되면서 장중 고점이 3,900만 주 정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하락폭도 크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그 매물들을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관련해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오픈베이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6,6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소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역시 1,100만 주 거래되면서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써니전자처럼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종목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매물들을 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의 특징,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매수세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점,
지난 금요일에도 개인들이 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11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럴 때 이런 외국인들이 그 매도하던 이런 패턴에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들의 그런 매물들을 극복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작용한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주로 좋은 면은 있지만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심해야 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안철수의 그 디지털 그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관련주들은 아직 과거의 고점 대비 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여곡절 속에 이제 신정부가 어렵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요. 일일이 종목들을 다 거론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인맥주 중 물론 이제 당일 시초가에 매도하고 그 주가를 상당 기간 조정을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 팔지 못하고 들고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 바닥권을 언제 탈출할 건지 그 인맥주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분류됐던 이런 종목들도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성인데요. 덕성이 주가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락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반등할 포인트를 일단 그 대선에 인맥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 반등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대선의 그 인맥으로 분류되기 이전 시세까지 근접을 했다 그런다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이런 종목들이 보면 지금 실적이 덕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2021년도 실적이 그 호전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간략히 한번 찾아보면 이번에 당기 순이익이 2020년도에 36억에서 이번에 59억으로 증가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액에 있어서도 인공 그 피역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하는 뭐 이제 보통 1170억 정도의 그 매출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근데 2021년도 작년 말에도 1150억 정도의 비교적 원활한 그 저기 매출액 영업 실적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이고 중요한 건 자본금 자체도 85억짜리가 내부 유보해 놓은 게 거의 84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높은 유보율, 그런 안정적인 이런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조금 그 바닥권에서 기습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인맥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대부분 보면 특히 서현 같은 데도 그렇고요. 주가는 이미 다소 과도하게 하락돼서 인맥하고 관련이 없는 초기 국면까지 진입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도 타임을 놓치신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정책주 쪽으로 집중해서 거래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인맥주 쪽으로도 일시적으로 강한 그 실적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염두에 둔 조금 그 기다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에 임박한 그런 모습들이다 차트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이미 대선의 인맥주로 분류되기 전 시세까지 근접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은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시황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